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LA에서 쿨데디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업데이트된 미국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미국 코로나 현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확진자 수는 총 1828만 4,729명이고요. 하루 20만 1,674명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확진자 수는 196만 8,430명이고 하루 만에 3만 5,347명이 늘어났습니다. LA 카운티 확진자 수는 64만 7,766명이고요. 하루 만에 12,708명이 늘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이고요. 첫 번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어제 제가 긴급하게 올려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추가 경기 부양책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4분 정도의 동영상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연방회의가 압도적으로 가결한 2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의 내용이 너무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하면서 연방의회가 정작 미국민에게 터무니없게 낮게 잡은 $600 지급을 1인당 $2,000, 커플은 $4,000로 수정하지 않으면 법안에 최종 서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연방의회 합의후에 대통령이 당연히 서명할 것으로 생각해서 전 미국인에게 직접 지원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스케줄도 알려주고 많은 언론들이 PPP에 대해서도 보도하였으나 이것들을 한 방에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비토를 행사했기 때문에 의회에 돌려보낸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수정해서 연방의회 투표 후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 보내던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의 법안을 의회에서 다시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상하원 모두 각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본 민주당 연방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원래 우리가 하려던 것이다. 그렇지만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는 목요일까지 법안을 만들어서 연방하원을 통과시켜줄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직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은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구호 패키지가 무용지물이 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진행될지는 며칠 지나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반독점법과 관련한 정부 조사를 받는 경우에 협조하자는 미략을 서로 맺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2일 텍사스주 등 10개 주 정부가 지난주 구글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 관련 서류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 내부 문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구글과 직접 경쟁 시 예상되는 지출을 고려하면 비교적 싼 편이라는 평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구글 측은 반독점법 관련 조사를 대비하는 것은 기업들의 생존 전략상 필요한 흔한 거래 관행이라고 반박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IT 공룡들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이 있는데요. 드디어 미래 자동차에 대한 발톱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자, 자율주행차 개발에 실패했다고 알려진 애플이 사실은 이를 갖고 준비한 상황이 드러난 것인데요. 사실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전 세계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연 기관을 없애겠다고 공언한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전기차 1위 기업인 테슬라가 승승장구하면서 드디어 IT 공룡들이 핵심 기술인 배터리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욕심을 드러나면서 이러한 산업과 시장의 극심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강국인 한국도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이에 현대차도 하드웨어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결합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화두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재 백신들이 승인되어 미국 전 지역에 배포되고 있고 우선순위에 입각한 사람들부터 차례대로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방고용기회위원회에서는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할 수 있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직원들이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근무를 하기를 원하는 미국의 대기업은 접종 의무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자칫 백신 의무할 경우에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가졌거나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미국인이 적지 않은 데다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생각한 것이 백신 접종을 하면 대가를 제한하는 이른바 당근 채찍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은 제가 전해드리는 뉴스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천재적인 전략적 선택으로서 2차 추가 부양 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선택이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차 부양 법안 이후에 장장 9개월을 끌고서 코로나로 지친 미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연말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현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고 본인의 서명만 하면 시행하는 순간이었는데 왜 서명을 거부하고 의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로는 미국민 지급이 600불 너무 작아서 2000불로 올려서 많이 주고자 하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정치적 전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패배하여 연임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백악관을 내주는 시일이 불과 30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에 내준 연방하원 의회에 이어 자칫 민주당에게 연방상원 의회를 내줄 수 있는 조지아주 상원 의원 결선 투표가 내년 1월 5일에 있어서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민들의 응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면초가인 셈이지요. 그런 돌파구로 이번 2차 추가 부양 법안에 서명 거부를 하였고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계엄령 등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순순히 현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채찍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던졌고 어떻게 국민과 의회가 받을지 매우 궁금해지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불안하기도 하지만 묘한 기대감이 들기도 하는 이중적인 생각이 저만 드는 것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모쪼록 미국민에게 좋은 선택과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쿨데디였습니다. 다음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